어느덧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든 이른 아침. 산의 전기를 받으며 질주를 시작하는 남자, 바로 기용 씨인데요. 거침없이 산을 타보려 한껏 기세를 올려보지만 어째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안 돼, 여기. 안 돼. 산의 전기를 받기는커녕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버거운 상황. 기용 씨 결국 백기를 들고 마는데요. 형님 이거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가셔야죠. 야, 남자야. 형님 지금 가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빠져요, 형님. 엄격한 친구의 잔소리에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봅니다. 저랑 같이 구로 지역에서 봉사공연을 다니는 유명한 비보이예요. 형님 요즘에 뭔가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그냥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비장한 각오로 4발 걷기까지 불사하며 산을 타는데요. 40년 춤꾼 자존심에 어떻게든 정상까지 오르려 애써보지만 자꾸만 후들거리는 다리. 계단 한 칸 한 칸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기용 씨는 요즘 틈만 나면은 이곳을 찾는답니다. 그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자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프로 무대에 도전하려면은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좀 이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체력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간절히 바라왔던 무대를 준비하며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기용 씨. 늦게 찾아온 운명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생애 가장 뜨거운 준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버텨내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마음은 여전히 28 청춘이나 몸은 어느덧 환갑을 목전에 둔 나이. 고된 산행에 연습까지 병행하다 보니 요즘 몸이 성한 날이 없답니다. 관절은 사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이제 아무래도 비보 연습하다 보면은 많이 다칩니다. 관절이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바르고 뭐 병원을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좀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물리치료기를 샀어요. 좀 사실 이거 안마기도 샀어요. 기계의 힘을 빌려 뭉친 근육을 풀어보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데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밀려오는 통증을 그저 묵묵히 버텨내는 기용 씨. 응? 자기 왔어. 어서 와. 뭐야, 파스나? 별일 없어. 아파서 그러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아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아름다워서 제가 청혼을 많이 하고 쫓아다니는 우리 아내입니다. 여보나 파스 좀 붙여서 어깨 팔이 안다. 댄스에서 비보이를 했더니 어깨가. 걱정할 아내 때문에 참아보려 했으나 결국 SOS를 치고 맙니다. 무리하지 말고 하라니까. 나이도 있는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지. 온몸에 파스네. 네, 파스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하는 건 좋은데 다치지 않게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애기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는데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철없는 아들 같네요. 부상 투혼까지 감수하며 기용 씨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덧 깊어져가는 밤. 낮 동안의 뜨거웠던 열기를 뒤로 하고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 기용 씨. 아무래도 일찍 끝나니까 뭐 장보구나 이런 저녁밥 같은 건 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기용 씨만의 필살기라는데요. 요리부터 서빙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식사 시간에 맞춰 집을 찾아왔는데요. 다혜 왔어? 어서 와. 밥 먹어, 다혜야. 예,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내미 김다혜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정성스레 차리는 식탁 앞에 오랜만에 세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생말은 아니네. 입안 가득 퍼지는 즐거움에
낮 동안 쌓인 피로도 잠시 잊어봅니다. 저녁도 좀 고기류나 중지를. 이거는 사람들이 매 끼니 저녁을 고기로 먹으려고 그래. 날씬한 동물들은 다 육식 동물이야. 호랑이, 표범, 사자 다 날씬해. 뚱뚱한 동물들은 다 풀 먹는 동물들이 뚱뚱하다니까. 코끼리, 하마. 같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들 다 태어났는데 당신은 아직도 만삭이야.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야, 너희들 다치면 어떻게 파스 바르니 했더니 하룻밤 자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파스 안 바른다고. 난 파스 발라도 아프긴 한데 뭐 조심해야지. 저 중고등학생 때 추실 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끝나면 회복 속도가 이제 그때 그냥 하고 또 다음 춤을 추셨는데 요즘에는 벽을 잡고 쉬세요.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힘드시구나. 건강을 좀 챙기셔야겠다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TV를 보며 폭소를 터뜨리는 가족들. 내가 봐도 웃기긴 하네. 다름 아닌 기용 씨. 왜 이렇게 귀엽지? 어머어머머. 재롱자치 같아요. 가족들 몰래 도전했던 무대였기에 아내와 함께 보는 이 시간이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심사위원들한테 인기가 최고인데? 아니 관객들한테 인기가 제일 좋았어 사실 전화를. 다리가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보. 살 빼야겠다, 여보, 진짜. 저러니까 목이 아프지. 와. 무명전설 때문에 내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 네가 이렇게 큰 무대에 나올 줄은 몰랐다고. 다들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 정말로 네가 젊었을 때 계속 직업적으로 이렇게 나갔어도 성공을 했을 것 같다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직업적인 어떤 이런 가수가 되면 어떨까 라는 좀 이렇게 좀 고민이 좀 들었거든. 뭔 고민이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는 프로페셔널적인 무슨 직업 전설에 뛰어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절대적인 어떤 이런 테크닉보다는 주변 요소도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좀 진지하게 청구를 해본 거야. 걱정이네. 젊었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60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뭐 못하라 뭐 이런 말을 떠나서 항상 말리고 뭐 이런 적은 없잖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았지만은 항상 이제 가족 부양에 대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벗어나고 한 적이 없거든. 그건 벗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야, 여보.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고. 좀 이 나이에 그 젊은 세대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싫어하신다면 제가 같이 말려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해 줄 줄 알았던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에 서운함이 앞서긴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된다는 기용 씨.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고 가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본인 분수를 잘 모른다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노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악보를 제대로 보는 가수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프로 가수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크겠죠. 다음 날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를 시작하는 기용 씨.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이곳에서 그는 꼼꼼하기로 소문난 베테랑 관리 직원이라고 합니다. 잘 들려? 네, 잘 들립니다. 그거 알았어. 한번 점검 한번 해봤어. 네. 수고. 혹시 뭐 고장난 건 없는지, 또 뭐 위험 사항이 없는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어딘가 바삐 움직이는 기용 씨. 익숙한 듯 옥상 문을 열고 나서는데요. 자리를 잡자마자 갑자기 노래를 틀기 시작합니다. 꿈을 위해서라면 장소는 상관없다는 기용 씨.
이곳이 바로 그만의 연습 공간입니다. 그가 이토록 춤에 빠져든 것은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추기 시작한 건 17살 때, 고1 때예요. 84년도에 방송에서 이제 그래미 시상식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때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뭘 한 대 맞은 것 같이 갑자기 저건 내가 너무 따라하고 싶다, 막 추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로지 독학으로 모든 동작을 자기 것으로 만들 만큼 소년 기용 씨에게 춤은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세계였습니다. 그 일대 뭐 해갖고 뭐 각종 살림기구 뭐 해서 물론 제일 큰 건 금반지였지 하지만 그때 이제 그렇게 잊었었던 꿈을 다시 마주하는 지금 17 소년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는 기용 씨. 인생의 전부였던 그 춤을 그는 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둬야만 했던 걸까요? 하루 일과를 마친 퇴근길.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왔어! 안녕하세요. 형님 일단 이거부터 입고 하시죠. 뭔데 이게? 5kg짜리 조끼입니다. 왜 입다냐? 일단 형님 땀을 많이 흘리셔야 되니까 이게 저희 선수들도 훈련할 때 입는 조끼인데요. 이 안에 그 납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5kg 정도 되거든요. 특수 조끼까지 입고 이제 제대로 훈련을 시작해 보는데요. 독학으로 다진 실력이기에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기용 씨. 공간을 좀 더 넓게 쓰셔야 돼요. 보세요. 형님 저 보세요. 요즘은 이 댄스 크루들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나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몸, 머리로는 알아도 동작 하나 연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보세요. 너무 무거워 이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애먼 조끼 탓을 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동작에 속상함이 밀려옵니다. 프리스타일 하다가 배워서 하려니까 어렵네요. 체계화 된다 그럴까요, 진짜? 기존에는 막 이렇게 우죽순으로 이렇게 무브를 시행했다면은 좀 체계적으로 동작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서 새로운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조언해 주는 것들 이런 게 좀 반영이 느린 편이시거든요. 만약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이랑 완전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는 있어요. 무릎까지 꿇고 그 다음에 바꿔서 이렇게 가시고 안고 피고 누리자. 앉을 때 낑 하지. 단 한 동작이라도 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끌어올리는 기용 씨.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이러한 통증마저 그에겐 훈장과도 같답니다. 사실 내가 노래나 춤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피아노 앞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짧게 한 번 받아봤어요. 머리털 태어나서 처음으로. 춤뿐 아니라 노래 역시 배워본 적이 없는 야생의 춤꾼에게 정해진 음정과 박자를 따라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전자는요, 김기용.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꿈의 무대. 수만 번을 연습했던 비트가 흐르자 걱정은 사라지고 노련한 몸짓으로 무대를 압도했던 기용 씨.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토록 뜨겁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노래. 실수는 했지만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1차에서 그냥 방송 나온 것만 해서 감사를 생각하죠. 이렇게 유명하고 쟁쟁한 가수분들하고 사실 이렇게 막 화려한 무대에서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다 그랬어요.
출연진들이나 보통 이렇게 해서 연출진 분들도 인기상 있으면 줬어야 되는데 거기 인기상이 없다 보니까 그날 제가 사실 박수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춤 연습을 마치고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병원. 그토록 활기찼던 기용 씨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역력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사실 다치고 나서 며칠 아프면은 괜찮았는데 나이 먹으니까는 그 아픔이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 꾹꾹 눌러 참으며 방치해왔던 통증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병원을 찾았다는 기용 씨. 4번, 5번 디스크가 살짝 좁아요. 그리고 이제 뼈가 약간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예. 흔들흔들 하면 그걸 잡아주려고 여기 뼈 뒤에는 후관절, 제가 동그랗게 커졌다는 거, 그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관절염기가 좀 있으세요. 평소에 좀 목에 부담이 많이 가 있는 상태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엑스레이예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통증들, 그간의 연습이 쌓이면서 결국 그의 몸에 무리가 되고 만 겁니다. 헤드스핀 같이 이제 머리를 누르게 되는 목에 축성 압박을 가게 되는 걸 하게 되면 당연히 관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그 근육들 부담이 가게 마련입니다. 몸을 생각하셔서 체중 조절도 하시고 적절한 근력 운동도 하시면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비보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 날 병원에서의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고 어디론가 향하는 기용 씨.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도착한 곳은 그리운 얼굴이 머물고 있다는 곳이랍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계신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기용이에요. 댄스 학원이나 노래 학원이나 연기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집에 돈이 없다고. 평생 네가 춤을 잘 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안정된 직장을 다니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으면은 도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춤을 추는 이들을 못마땅해 했던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기용 씨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원망과 상실감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주변에 연예인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같이 춤을 췄던 친구 중에서 가수라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모님을 원망했죠. 왜 학원을 안 보내주는 거야? 막 해서 막 사실 부모님과 많이 싸웠어요. 대못 받는 소리도, 대못을 박는 소리도 많이 했거든요. 긴 세월 동안 원망의 화살을 부모님께 돌렸지만 춤을 포기했던 건 결국 도전하지 못했던 내 잘못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명자설 나와서 이런 것도 좀 커요.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제가 큰 무대에 서서 사람들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버님 보셨으면 참 기뻐하셨을 텐데, 막 기용이가 이렇게 제대로 안 배고도 이런 큰 무대에 섰구나 해서 좀 그게 안 계시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항상 사람은 후회 동물인 것 같아요. 당시엔 모르는데 꼭 시간이 지나야지만 어떤 삶에 대한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참. 그날 오후 여보, 상훈 엄마 잠깐 와보세요. 웬일로 또 차를? 여보, 잠깐 기다려.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뭘 보여줘. 기용 씨가 생전 처음 아내만을 위한 단독 공연을 준비한 건데요. 셋.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서 춤을 춰봅니다.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도 숨길 땐난 무슨 생 오로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간절함을 쏟아냅니다. 왜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 세상 어떤 무대보다 더 떨리고 더 긴장된 순간입니다. 어때? 미련이 남어? 그동안 못했던 꿈을 이루고 싶어? 뭐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이렇게 또 지금은 그러면 트레이닝 할 게 많어. 자기는 언어적인 면도 다듬어야 되고 자기 관리 면에서도 내가 머리를 깎어 수백 번 얘기해도 자기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그런 자기 관리를 하는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본업으로 하려면 쏟아지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는 기용 씨. 아내의 진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하고자 하는 일은 하되 해야 할 직장은 잘 다니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취미와 꿈을 향해서 그러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당신의 그 달란트를 썩히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착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며칠 후 대기실에서 춤 연습에 한창인 기용 씨. 오늘은 한 행사 무대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건데요. 형님 다리 이렇게 벌리는 프리즈를 하시면 딱 그림 맞아요. 오케이 말이. 우리 김기용님이 멤버님은 60인데 나이에 벌받지 않게 열심히 공연을 하고 계신 김기용과 공연팀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가득 채워지는 공연장. 오늘만큼은 댄스 가수 김기용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을 때 40년의 기다림을 토해내듯 열정을 쏟아내는데요.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 굽이굽이 돌아온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마침내 닿을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잠자고 있는 어떤 욕망이 표출된 거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이런 자신감, 뭐 여러 가지로 좀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엔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끝이라 말하는 나이. 하지만 기용 씨에겐 지금이 가장 눈부신 시작입니다. 할 수 있다.